썰챗. 모기. 내 모기버섯 맛있죠. 시골 밤 할아버지는 모기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특히 어린 손녀가 놀러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모기들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이, 이런 걸로는 안 되겠어. 안 되겠다. 할아버지는 시내에 있는 큰 마트로 가서 스프레이 모기약과 전기 모기채를 사왔다. 전기 모기채로 집에 눈에 보이는 모기부터 없애고 집 거실, 안방, 화장실에 스프레이 모기약을 잔뜩 뿌렸다. 우와, 모기가 이제 없다. 할아버지 최고. 이제 모기 걱정 없이 편히 자자. 피곤했던 할아버지는 바로 잠에 들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모기가 하나 있었다. 손녀는 할아버지처럼 전기 모기채로 모기를 잡았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녀를 다신 볼 수 없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전기 모기채와 모기 살충제를 같이 사용하면 폭발이 일어난다. 실제로 부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방에 스프레이 살충제를 잔뜩 뿌린 후 전기 모기채를 사용했는데 집이 폭발해버린 사건이다. 쪽지. 나는 8학년 잔호인 노인정의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할배. 우리 동네엔 8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정정하신 할아버지가 있다. 비결을 묻자 할아버지는 정육점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보신고기를 사 먹는다고 하셨다. 거기 꼬마야. 네? 부탁 좀 하나 해도 될까? 이 쪽지 좀 내 저기 정육점 주인한테 전해주라. 엥, 아저씨가 직접 주면 되잖아요. 아, 내가 저기 거래처인데 직접 말하기 좀 곤란해서 그래. 네. 절대로 미리 쪽지를 펴보면 안 된다. 나는 별 수 없이 그 쪽지를 들고 집에 갔다. 그런데 그 쪽지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절대 보지 말라는 걸까? 결국 나는 쪽지를 몰래 펴보았지만 그냥 거래를 중단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욕이라도 써놓았을까봐 걱정했었는데 내 오해였다. 미안해진 나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정육점으로 갔다. 그런데 쪽지를 읽은 정육점 아저씨는 갑자기 말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쪽지를 세로로 읽어보면 마지막 고기다. 라고 쓰여있다. 정육점에서 한 달에 한 번 팔고 있는 보신고기의 정체는 인육이었다. 이곳에 인육을 납품하던 업자가 마지막 납품으로 아이를 보낸 것이다. 답장. 두 딸의 엄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혼자 집을 보던 작은 딸에게 카톡이 왔다. 집에 누가 뭐 시켰어? 노노, 아니? 뭔 퀵이 왔다는데? 퀵? 웬 퀵 서비스? 그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엄마는 궁금해서 바로 전화해봤지만 작은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러 번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된 엄마는 계속 카톡을 보냈다. 요즘 큰 딸을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집 앞에 여러 번 찾아왔었기 때문이다. 나가봤어? 뭐 왔는데? 뭐하니? 반신욕하니? 봤는데 왜 답장이 없지? 경찰을 부를까 고민하던 순간 작은 딸에게 카톡 답장이 왔다. 다행히 별일 없구나. 안심한 엄마는 장을 본 뒤 집으로 귀가했고 그 뒤 큰딸도 집으로 귀가했다. 그리고 3명은 같은 날 장례식을 하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집에 온 사람은 퀵서비스 기사가 아니라 큰딸을 쫓아다니던 스토커였다. 스토커는 작은 딸을 살해한 뒤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대신 카톡 답장을 보냈던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있었던 일이다. 현재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출소. 감사합니다. 나는 퇴직 후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4년이 되었다. 승객을 최대한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시내로 가주세요. 손님이 제 마지막 손님이네요. 사실 제가 오늘 택시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택시비는 무료입니다. 아싸 공짜 개꿀딱. 근데 택시는 왜 그만두시는 거죠? 그게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야근이 잦아 집에 거의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큰 사고를 당해서 그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턴 따님과 함께 지내시겠네요? 네, 이제는 쭉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반대로 일을 4년이나 쉬었더니 빨리 취직해야 돼요. 어쩌다 일을 오래 쉬신 건데요? 술 먹고 사고를 좀 크게 쳐서 운이 나빴죠. 운이 나쁘셨군요. 근데 여기 시내가 아닌데? 제 마지막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혈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택시기사의 딸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었다. 손님이 택시를 탄 장소는 교도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사실 그때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겨우 4년형을 받았고 주인공은 그에게 직접 복수하기 위해 택시 일을 하며 교도소 출소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이제는 쭉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죽으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 움직였는데. 놀이터에선 다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나도 같이 놀면 안 돼? 말을 걸어봐도 애들은 항상 나를 무시한다. 난 외톨이다. 오늘은 아무도 없네. 어느 날 놀이터에 아무도 없길래 혼자서 놀기로 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이들과 달리 주인공만 혼자 그림자가 없다. 주인공은 이미 죽은 영혼이었다. 아이들은 주인공을 무시했던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다. 혼자 놀던 주인공에게 다른 귀신이 다가왔지만 며칠 전부터 놀이터를 떠돌고 있는 영혼들을 지켜보고 있던 무당이 와서 둘을 차례로 승불시켜버린 것이다. 아래층 사람의 선물. 여느 때처럼 조용히 취미를 즐기고 있었다. 또 1등? 댄스에 정점을 찍었달까?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 여자가 찾아왔다. 조금만 발소리를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요. 죄송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좀 했더니. 드세요. 무슨 의미? 웃는 얼굴로 음료수까지 주시다니. 그녀가 다시 보고 싶어진 나는 일부러 댄스 게임을 또 했다. 저 조심하고 계신 거 맞나요? 제가 죄송해서 밥이라도. 실은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15만원이나 하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였다. 나는 신나서 매트를 깔았고 최대한 조심해서 걸어다녔다. 그런데도 그녀는 3일 후 또 선물을 줬다. 이야, 이 정도면 집안에서 무슨 난리를 쳐도 아무도 모르겠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까지 해주나? 혹시 날? 제가 드린 거 잘 쓰고 계신가요? 좀 보고 싶은데. 네네, 들어와서 보세요. 덕분에 이제 이웃집에 소음이 들릴 일이 없어요. 네, 안심이네요. 그런데 오늘 비가 왔던가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비가 오지 않는데 비니 루비를 입고 온 이유는 옷에 피가 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아래층 여자가 지금껏 소음 방지 물건들을 선물했던 이유는 주변에 들키지 않고 주인공을 살해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런닝 중 만난 괴한. 나는 매일 한강을 건너며 조깅을 한다. 체력을 길러 더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다. 오늘은 좀 늦게 나와서 어두워졌지만 평소처럼 또 조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 이상한 사람이 보였다. 아무도 없네? 내가 착각했나? 기괴한 얼굴을 한 그 사람은 망치를 든 채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을 밀어버렸다.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달려와서는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뭐라고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거 유튜브 촬영이었단 말이에요. 달려온 남자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얼굴에 분장을 한 여자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을 놀래키는 유튜브 콘텐츠 영상을 찍고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미국에서 이러한 유튜브 촬영에 놀란 사람이 유튜버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다. 신기한 앱. 등굣길 앱 개발자인 아빠가 앱 다운 링크를 보냈다. 재밌겠다. 난 당장 앱을 다운받았다. 근데 뭐하는 앱이지? 그냥 카메라 앱인가? 나는 친구 몇 명을 찍어보기로 했다. 요즘 민수네 떡볶이 가게 계속 닫혀있네. 초밥, 마라탕, 탕후루? 야, 너 어제도 게임하느라 밤샜냐? 응, 엄마 잔소리가 없으니 매일 아주 그냥 꿀딱딱이다. 근데 햄버거? 혹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찍히는 건가? 그럼 맨날 게임 얘기 뇌절하는 김민수는 민수네 엄마다. 민수네 엄마는 학교 근처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 분이다. 게임이 아니라 엄마가 나오다니. 겉보기와는 달리 사실은 엄마를 가장 좋아하는 녀석이었던 것이다. 의외네. 다시 봤어. 끝나고 PC방 햄버거 콜? 난 패스. 집에 먹을 게 많이 남았어. 그러나 아빠가 말해준 앱의 기능은 전혀 달랐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빠가 개발한 앱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닌 어제 먹은 게 무엇인지 나오는 앱이었다.
며칠 전부터 닫혀있는 민수네 엄마의 떡볶이 가게,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가 없어서 매일 게임하느라 밤을 샜다는 민수의 말은 이미 엄마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즉 민수는 엄마를 살해한 뒤 인육을 먹고 있던 것이다. 되찾은 에어팟.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피곤해서 졸다가 그만 내가 내릴 정거장을 놓쳐버렸다. 당황한 나는 일단 급하게 내렸는데 버스에 에어팟을 두고 내렸다는 걸 깨달았다.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완전 언럭키 비키잖아. 나는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찾으면 연락받을 내 휴대폰 번호를 말해주고 분실물 신고를 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시무룩해 있었다. 내 에어팟 찾을 수 있을까? 비싼 건데 누가 주워가겠지? 경비실입니다. 404호분 물건이라고 누가 맡겨놨네요. 찾으러 오세요. 나는 혹시나 하고 후다닥 경비실로 달려갔다. 우와! 내 에어팟이다! 올라갑니다. 나 오늘 버스에 에어팟 두고 내렸는데 누가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주고 갔지 뭐야? 진짜?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상하지 않아? 응? 뭐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친구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에어팟을 가져다 준 사람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장면에 보이는 남자는 주인공이 내릴 때 쳐다보던 뒷자리 남자와 동일 인물이다. 그가 에어팟을 챙겨 주인공의 집까지 몰래 미행했던 것이다. 타임루프. 어린 시절 친구와 놀았던 공원에 딸과 왔다. 나 이제 집에 갈게. 벌써? 엄마가 일찍 오래. 잘 가. 하지만 돌아가던 친구는 차에 치여 죽어버렸다. 그런데 다음날 눈을 뜨자 나는 그 친구와 다시 공원이었다. 어? 설마. 나 이제 집에 갈게. 야, 잠깐! 차 조심해! 그러나 친구는 또 죽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같은 시간에 공원이었다. 나는 이번엔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그 뒤 친구네 집에 불이 나서 온 가족이 죽었다. 그 뒤로도 수십 번 친구를 구하려 해봤지만 결국은 친구가 죽는 결말이었다. 미안해.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돼. 아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냐.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이걸로 사와. 딸은 근처 편의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미안해, 아빠.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빠는 어릴 적 타임루프를 겪으며 친구를 구하려 했었지만 실패하고 포기했었다. 그런데 딸도 아빠가 사고를 당해 구하려고 반복하는 타임루프를 겪게 된 것이다. 미안해, 아빠.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돼. 하지만 이 말은 결국 아빠를 구하지 못하고 포기하여 똑같이 사과하게 된 것이다.